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속보가 하나 좀 나왔는데요. 매칭이 희한하게 또 됐네, 이게. 북한이 작년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자 8일자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북한 관련된 소식인데 16일이 북한의 광명성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죠. 북한의 움직임이 요즘 너무 조용하긴 한데, 자, 그건 그거고, 꼭 이것 때문에 꼭 연결이 된 건 아닌데, 참 공교롭네요. 네, 기업 오늘 일발장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나 대북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였는데, 빅텍이라는 기업이죠. 잘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요상하고 해괴한 테마가 바로 이 전쟁 관련 테마입니다. 방산 대북주로 이 언어적인 유익성으로 탈바꿈된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 관련 이슈만 등장하면 그냥 도식, 공식처럼 빅텍, 스페코 막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냥 기계적인 연결인데 사실 방산주나 남북 경협주가 이제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둘 다 시장에서 소외돼서 양쪽 다 밀려 있는데 빅텍 본연의 거를 보자라는 거죠. 어제 이제 그 애플과 관련된 이 기아차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업 본연은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빅텍도 본연은 군사용 통신망에 특화된 시스템 장비들을 만듭니다. 장보고함의 기능 발사 스위치, KFX 레이더, 전원 공급 장치,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근데 이제 화면에도 나오지만 인터넷이나 GPS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접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GPS 같은 위치 정보 시스템도 다 군사용에서 출발을 합니다. 미국용 위치 정보 시스템이 바로 GPS입니다. 미국이 GPS 끊어버리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못 찾아 들어갑니다. 끊을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다 군사용 통신에서 발전한 것들이라서 빅텍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은 TICN이라고 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이 장치, 미래 네트워크 장비, 전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용량의 정보 유통을 실시간으로 관제소하고 처리하는 차세대 통신망입니다. 자, 20여 개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어제 실적 보면은 어제 결산 실적을 공시 예고했는데, 30% 이상의 변동성이 있죠. 매출은 37%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9%가 늘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라는 얘기죠. 방산주로만 자꾸 묶어가지고 안타까워서, 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것들은 방위오차 보정 방법 및 장치, 격벽관을 갖는 다중관 구조의 SOFC,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결론하자면 수소 전기차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나 수소차나 차라리 여기다 묶는 게 테마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네. 그런 얘기, 통신 관련된 요즘 우주 항공 테마 많이 있잖아요. 위성을 위로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하는 일론 머스크하고 베이조스가 지금 붙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빅텍이라는 기업을 방산주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이 본연의 것을 달리 보아서 기업을 들여다볼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워낙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애플에 관련된 이슈. 왜 현대기아차가 애플주가 돼버려가지고, 그죠? 네. 그럴 필요 없는데, 오늘도 아마 영향을 좀 계산은 받겠지만, 띄어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빅텍이라는 한 기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자, 이제 붙여봅시다. 네, 아침. 오늘은 빅텍인데요. 빅텍이고. 빅텍을 놓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자꾸 빅텍으로 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일단 빅텍에서 출발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이 들여다보니까 그냥 방산, 단순 방산이라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올해에 가장 그 포인트로 잡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여기도 방산, KFX를 앞에다가 전면 배치하면은 희한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발사체에다가 UAM이라고 하는 도심 모빌리티, 위성, 이게 원래 주력인데, 그죠? 미안합니다. 네. 자, 본질을 잡고 잘 달려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내용을 받고 저도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지금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빅텍에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전 주목을 좀 했던 게 GPS, 그러니까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 그렇죠. 거기에 주목을 좀 했는데 그 요거를 보다 보니까 카카오 맵에 또 신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카카오 버스라는 앱을 깔면 네. 그 버스 정정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지나간지 안 간지 그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아, 대중교통인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가능한데 이게 그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진화가 돼가지고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관제실처럼 그 버스가 어디서 우회전을 하고 있고 좌회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조금 더 초정밀 말 그대로 카카오 실적 초정밀. 나왔네요. 네.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니까 19년 대비해서 121% 증가했다고 나왔네요. 마치 카카오 얘기하니까 카카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우리가 진짜 유튜브에서 짜고 친다는 얘기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아니야, 전혀 아닌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이 주제를 받고 진짜 머리가 쥐가 내리니까 절대 짜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어요. 죄송해요. 너무 네. 어려운 주제를 막 드리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을 좀 주목을 했는데 이게 어쨌든 지하철 관제실처럼 이렇게 조금 더 정밀하게 위치라든지 그리고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마 이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이 소위 말하면 GPS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6G인지 5G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GPS 관련된 종목들을 또 검색하면서 왔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팅크웨어 이런 종목들만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데이터 언급했었던 지리 이게 뭐죠? 이거 지도맵 데이터. 그런 것들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위성 얘기 계속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돼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GPS를 제가 좀 첨언하면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렇게 약자입니다. 근데 미국의 군사적인 그 통신망 체계에서 발전된 건데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갈릴레오라고 쓰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는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은 베이도우. 근데 베이도우 3를 하나 운영하는데 위성 30개 쓰이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갖고 1000개 올려놨고 근데 뭐 하여튼 자꾸 올라가는 거죠 위에 위성이. 그래서 앞으로는 뭐 5G, 6G 같은 경우 위성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 누구나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그래서 AP 시스템을 좀 찍었거든요. AP 시스템. 네, 위성통신 단말기라든지 원격 측정 명령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초정밀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상 위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위성 시스템과 연결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지금 GPS가 말씀하신 군사에서 군사적인 시스템을 시작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민간적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어쨌든 5G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위성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세트레가의 위성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AP 위성이에요, AP 시스템이에요. AP 위성이요. 위성. 네, AP 시스템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AP 시스템이 갑자기 진짜 OLED로 언제 위성을 개발했나 지금 찾아봤거든요. 사실 내용이 있는 OLED로 이걸 어떻게 해야 AP 되지? 위성이죠, 그렇죠. 네. 제가 루머를 만들 뻔했네요. AP 위성입니다. 네, 그렇죠. AP 위성에 대해서 위성통신 단말기라든지 원격 측정 명령계 이런 부분들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세트라이크라든지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고 저는 조금 그 GPS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AP 위성을 일단은 픽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네. 좋은데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진행도 해주고 좋아요. 네. 이런 거 원합니다. 네, 넘겨주셨겠으니까 바통을 받아가지고 또 썰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절 어쨌든 연휴 앞두고 이제 우리가 좀 부드럽게 또. 네. 오늘 이제 그 주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실 본업이 확실하게 있는데 뭔가 조금 부수적인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오히려 제대로 된 가치를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 그 이제 빅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빅텍 하면 따라오는 기업이 딱 있거든요. 바로 스페코? 그렇죠. 스페코라는 회사. 요 회사도 사실은 이제 방산 부문 매출이 뭐 한 5% 7%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산 회사가 아니고
풍력 타워라든지 이 플랜트 회사인데 아하. 너무 방산주로 이제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스펙코는 스펙코도 내가 못 들여다보고. 네, 스펙코도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아주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멕시코에 풍력 타워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뭐 풍력 쪽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CS 윈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입고 CS 윈드 시가총액이 지금 3조 7천억이거든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스펙코도 멕시코 현지에 풍력 타워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멕시코 현지에서 이제 생산한 풍력 타워를 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 쪽에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사실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감안했을 때 이 스펙코의 이제 멀티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20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CS 윈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력 쪽과 이제 관련된 이슈로 이제 스펙코를 다시 이제 좀 재평가를 한다면 분명히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더 이상 이제 방산 테마로 좀 엮지 말고 풍력 수혜주로 이제 스펙코를 좀 바라보시면 좀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스타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면은 그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제이시언, 회사가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또 뭐 정치인 우리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이제 박영선 이제 예비 후보에 테마주로 약간 테마로 지금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회사는 요즘에 뭐 반도체 칩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반도체 이제 칩들을 이제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맞아요. 옛날 그래픽 카드로 그래요. 그래픽 카드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회사도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이후부터 올해 이제 아주 가파른 이제 실적 성장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DJI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세계 최대 뭐 드론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요 드론 회사의 한국 이제 총판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드론도 요즘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칩,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아질 회사인데 주가 좀 못 가고 있어요. 우리 제이시언 시스템도 사실은 정치인 이제 인맥 테마에 조금 엮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제대로 된 가치를 이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네. 스펙코라든지 제이시언 시스템처럼 이렇게 본업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 두 가지를 한번 끼워 넣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기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테마로 잠깐 엮여가지고 본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또 테마로 갈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아, 네. 그래, 그 뭐 어쩔 제이시언 수 없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고 그 이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네. 그 민주당 내 경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방해선 의원이 그 얘기했었어요. 그 디텔 앞에 얘기를 하게 맞아요. 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이게 제이시언이 정책 수혜주로 같이 지재파 했고. 관련 종목을 못 껴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엇갈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얼토당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엮인 거 많은데 네. 아마 서울시 구상호 아마 그분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관련돼 가지고 본업이 훼손되는 그런 제이시언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테마주나 뭐 이런 그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의 하나의 분야이긴 합니다만 너무 테마로만 엮여가지고 시세가 막 분출됐다가 빠졌다가 네. 막 들쭉날쭉거리면은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까봐. 자, 다시금 애플과 현대지하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은 좀 진정세가 있지 그렇지 않을까요? 않겠어요? 일단은 외국인들 아니, 현대모비스 또 어제 네. 푹 갭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뭔 연관성이 있다고. 그리고 어저께 현대차가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일단은 사실 오늘은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네. 기아차보다는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 17% 네. 그게 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제가 그 만약에 애플이라면. 퍼센트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정의선 회장이 지배구조 관련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 이쪽 해가지고 그 현대글로비스가 또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순환 출자 구조 해소하기 위해서 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가지고 현대차 지분을 매각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정점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현대 그 정의선 회장이 그 글로비스 지분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글로비스를 정점에 앉히고 글로비스 아래 뭐 현대모비스 자동차 그룹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애플카 이슈를 빨리 좀 걷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이슈 좀 빨리 걷어내고
뭐 이게 지배구조 이슈, 뭐 지주사 이슈도 뭐 단기 이슈긴 하지만 뭐 그런 걸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뭐 지배구조 이슈로 해서 이슈로 좀 턴을 시킨다라는지 아니면 어쨌든 현대차 본연이 뭐 GMP 같은 그런 사업들에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EGMP. 예, EGMP 부각이 되면서 일단 어쨌든 아이오닉 5가 나오기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선을 그좀 빨리 좀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를 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뭐 그게 이제 네. 좋은 뜻은 아닌데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덮는다라고 하듯이 뭐 애플 이슈를 원컨 원치 않건 묶여버렸다면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려면은 자동차 본연에 아니면은 뭐 UAM이라고 하는 그런 항공 도시명 항공, 도심 항공이요. 네, 그렇죠. 네. 모빌리티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전향할 수 있죠. 자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기업의 본질과 테마는 구분하자 이런 주제였는데 김현 매니저 이제 마무리하고 또 가셔야죠 네. 일보러. 저도 이제 그 현대기아차 얘기 간단하게 조금 코멘트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저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드렸거든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결국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그룹 전체 이제 계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분의 가치, 방금 이제 팀장님께서 또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저께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현대기아차 그룹 안에서 애플카에 하청을 할 바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 약간 이런 기류가 더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의선 수석 회장의 그 의중이에요. 그렇죠.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맞아요. 우리는 왜 니네가 와? 아이고 니네라고. 그죠. 애플을 이제 니네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요. 뭐 회사니까.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곰곰하게 이제 좀 손익을 좀 따져보면 어쨌든 애플은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이전 특허와 관련된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제 공유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좀 너네는 그냥 도면 주는 대로 껍데기만 만들어 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하청 안 접근을 받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사실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좀 뭐 민족주의적인 어떤 감성을 좀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아이고. 어제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오히려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그만큼 이제 자생적으로 이 미래차 시장에 대한 도전장을 이제 냈고 충분히 나중에 뭐 애플카가 나오든 뭐 테슬라와 경쟁을 하든 충분히 이제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제 뭐 당사자였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 가장 좀 큰 폭으로 거의 15% 가까이 좀 급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뭐 적어도 현대차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또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해 드릴 테니까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종목 키워드 그리고 또 일발 장전까지 또 함께 해주셨고요. 김현 매니저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연휴 끝나고 뵈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내일은 제가 네, 휴가 가신다고요? 네, 네. 하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아니요. 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